대전 지역 보험회사 생활 설계사들은 오늘 영월지방으로 단합 대회를 가기로 했습니다. 자, 다 들어오셨죠? 네. 아저씨, 출발하시죠. 매스컴에 동강에 수려한 경관이 소개된 이후 영월은 관광객들로 붐볐고 이들 중 상당수는 동강에서 래프팅을 즐기러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말로만 들었던 래프팅, 이영미 씨 일행은 매우 들떠 있었습니다. 너무 멋있다. 난 이거 뱃살이 많아서 그런지 그냥 답답해 죽겠네. 이거 꼭 입어야 하나? 잘못하다가 물에 빠질 수도 있으니까 구명조끼 하고 헬멧을 꼭 써야 돼요. 알았죠? 그 형님은 수영도 못하잖아. 그러게. 겁주지 마. 이가 너 빠지겠어. 주말을 맞아 관광객들은 몰려들었고 래프팅 장비 대여업을 하는 김 사장은 신바람이 났습니다. 걱정이다, 걱정이야. 사장님,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몰려왔는데 가이드가 모자라서 어떡하죠? 아유, 글쎄. 그거 어떡하지? 사장님, 어, 저희 준비 다 됐거든요. 이제 타도 되죠? 저기 말이야. 실은 가이드가 좀 모자라거든. 그래서 말인데. 가이드요? 아, 저 많이 타봤잖아요. 제가 할게요. 그래 주겠나? 아이, 그럼요. 아, 걱정하지 마시라니까요. 래프팅에 있어서 안전장비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준비 운동입니다. 자, 어느 정도 준비 운동이 되셨으니까 자, 전부 다 물로 들어오십시오. 하나, 둘. 단합이 생명인 래프팅. 보트 타기 전에 손발이 척척 맞을 때까지 노젓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근데 거기에 꼭 발을 넣어 주셔야 돼요. 왜냐면 배가 흔들릴 경우에 발이 빠질 염려가 있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몸이 기울어져서 빠지게 돼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물에 빠졌을 때 갑자기 찬물에 들어가면 심장마비에 걸릴 염려가 있으니까 제가 지금 물을 뿌린 겁니다. 알겠습니까? 천혜의 비경인 동강. 동강의 경관은 소문만큼 아름다웠습니다. 자. 경치 구경하시는 건 좋은데요. 안전사고엔 유의하셔야 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좋은데 지금 형님 사진 한 번. 여기서 어떻게 찍냐? 못해 괜찮아. 사장님 내게 찍어줘. 아유, 코만 나오겠다. 아유, 사진을 좀 더 근사하게 찍으려던 최미자 씨는 그만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더구나 최미자 씨는 수영을 할 줄 몰랐고 그것은 키를 훌쩍 넘길 정도로 깊었습니다. 그러나 구명조끼 덕분에 물에 가라앉지 않고 보트로 올라올 수 있었습니다. 너 때문에 물결신 날 뻔했다, 야. 어머 내 카메라. 어머 다 젖었어. 그거 이러면 어떡해. 사람이 죽을 뻔했는데 뭐 그 카메라가 문제야? 이승에 지금 찍었던 거 카메라 필름 다 들어가 있잖아. 그게 문제야. 래프팅을 시작한 지 1시간. 평소 운동을 멀리했던 주부들이 1시간이나 노를 젓는다는 것이 쉬울 리 없습니다. 이영미 씨 일행은 잠시 쉬기로 했습니다. 이거 내 오늘 성경 여기도 먼저 그래서 몰랐어.
대전에서 같이 놀러온 동료들을 만나자 일행은 더욱 들떴고 동심으로 돌아가 모처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 저 다리만 지나면 도착지에 도착하니까 이제 물살이 세집니다. 물살이 세지니까 노를 세게 힘차게 저어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동강 중에서 물살이 세다는 삼옥교육. 장애물을 피하면서 제법 거센 물살 속을 노를 저으며 달리는 일이 초보자인 이들에게 쉬울 리 없습니다. 더군다나 숙련된 가이드도 없는 상황입니다. 보트는 갈피를 잡지 못하고 거센 물살에 휩쓸렸습니다. 마침내 불상사는 벌어졌고 보트는 일순간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 중에서 수영을 할 줄 아는 김태규 씨는 보트로 올라올 수 있었으나 문제는 수영에 서툰 이영미 씨와 정혜선 씨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의식을 잃은 이영미 씨가 걱정이었습니다. 안전하고 편히 앉아 계세요. 지금 자리 똑바로 중심 잡아서 앉아 계세요. 때마침 근처에 있던 낚시꾼이 일행을 발견했습니다. 여보세요? 야, 거기 119죠? 순환구조 출동, 순환구조 출동, 영어로 수동구조, 램프 정복사고, 순환구조대 영업. 하류로 갈수록 물살은 더욱 거세졌고 이영미 씨와 정혜선 씨는 하류 쪽으로 점차 떠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사고 현장 상황 통신 바람. 수자 유형 발생, 수자 유형 강으로 떠내려가고 있고.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됐죠? 보트가 바위에 부닥치고요. 두 사람은 떠내려갔어요. 그리고 한 사람은 다쳐서 누워 있거든요. 자, 사장님부터 빨리 내리세요. 사장님들. 야, 순환구조팀은 저기 있는 익수사 먼저 구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의식을 잃은 이영미 씨와 구명조끼에 의지해 허우적대고 있는 정혜선 씨. 벌써 30분째 물속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순환구조팀은 더욱 서둘렀습니다. 신속히 물에 빠진 사람에게 접근한 영월소방서 순환구조팀은 구명환을 이용해서 정혜선 씨를 구조할 수 있었습니다. 대전부터 영월까지의 장거리 여행과 2시간에 걸친 래프팅. 거의 다 30분가량 물속에서 헤매었던 정혜선 씨.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혜선 씨는 사정이 나은 편이었습니다. 30분가량 실신한 채 물에 빠져있던 이영미 씨.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영미 씨의 호흡과 맥박은 멈춰 있었고 대원들은 즉각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이영미 씨의 의식은 돌아올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보세요? 형님, 차려봐. 형님. 그러나 천만다행으로 병원에 도착한 후 이영미 씨의 의식은 돌아왔습니다. 보트에서 머리를 부딪혀 의식을 잃은 최미자 씨. 역시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자, 크레인 준비됐어요. 빨리 내려주세요. 아, 좋아요. 응급처치를 마친 대원들은 크레인을 이용해 최미자 씨를 지상으로 올릴 수 있었습니다. 자, 위에 잡아주세요. 천천히. 자, 위에 잡아주세요. 아주머니, 눈 떠보세요. 최미자 씨는 교각에 머리를 부딪혔지만 신속히 병원으로 이송해 위급한 상황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최근 동강의 비경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이곳 영월을 찾는 관광객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강 래프팅은 가족 단위로 즐기기에 참 좋은 코스입니다.
그러나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최근 보트가 전복돼서 익사자가 발생하거나 교량에 부딪혀 큰 사고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물길을 잘 아는 사람과 동승하시고 안전수칙을 잘 지키셔야지만 즐거운 래프팅이 될 수 있습니다. 보트 위에 남아있던 일행을 구조하는 것으로 이날의 구조 활동은 마무리됐고 한순간의 방심이 부른 사고로 이들 일행은 안전의 중요성을 새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출동이 없는 늦은 밤, 대원들은 잠시 눈을 붙입니다. 구급 출동, 원정면, 서페리, 헌터, 목성 환자 발생. 구급 출동. 같은 조인 노정국 대원과 이태우 대원, 자정이 넘은 늦은 시간에 출동을 나가야 했습니다. 더군다나 운전을 맡은 노 대원은 그날따라 감기 때문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괜찮겠어요? 아, 예. 출발할까요? 콘도에 놀러온 김민숙 씨. 함께 온 친구의 복통에 놀라 울진 소방서에 도움을 요청했고 신고한 지 5분 만에 노정국 대원과 이태우 대원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아저씨, 어떻게 된 겁니까? 생선회를 저녁에 많이 먹어서 배탈이 난 것 같아요. 죽을 것 같다고요. 저 어디죠? 저기 있죠. 예, 저 서두르죠. 아저씨, 빨리요. 가자 어디죠? 여기요. 아니,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괜찮을 거야. 아주머니, 괜찮으세요? 저녁에 먹은 생선회에 이상이 있었던지 이정숙 씨는 연신 먹은 걸 토해냈습니다. 환자의 상태를 살핀 대원들은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했습니다. 정말 잡아먹으러 가는 거니까. 기다리세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보호자분 머리 좀 맞으세요. 네. 조금만 참아. 네, 조금만 참으세요. 괜찮습니다. 잠깐만요. 자, 보호자분 타세요. 올라가세요. 이렇게 토해서 속이 제대로 나면 나겠어. 아저씨, 병원 아직 멀었어요? 걱정 마세요. 한 10분만 가면 됩니다. 제 걱정하지 마시고요. 환자나 잘 돌봐주세요. 저녁나절에 먹은 감기약 기운이 도는지 노대원은 조금씩 정신이 몽롱해졌고 자정을 넘어선 시간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부슬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이곳은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노대원은 정신을 차리려 애썼으나 피곤기는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때였습니다. 의식이 몽롱했던 한순간 노대원 눈에 희끄무레한 물체가 보였습니다. 노대원은 순간적으로 놀랐고 헛것이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것은 분명 귀신이었습니다. 뭐야? 왜 그래요? 미안해요. 제가 뭐 잘못 본 것 같아요. 이상하다 생각하면서도 그냥 차를 출발시키는 순간이었습니다. 아이쿠 이거 뭔가 싶어서 다시 봤더니 얼굴에 피투성이가 된 채로 여자분이 튀어올라서 아이고 이거 귀신이구나 싶어서 갑자기 브레이크.
구급차 문을 열고 들어선 여자의 몸에서 피가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가까이서 보자 흰옷을 입고 피는 흘리고 있었지만 귀신은 아니었습니다. 귀신 아니에요? 아이고 왜 이래요? 그래도 이러면 안 되죠. 고통이 심했는지 여자는 복통 환자를 밀어냈고 불러드릴 테니까요. 기다리세요. 여자의 얼굴은 피범벅 상태였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아니 어쩌다 이렇게 된 거예요? 한 시간 전 늦게까지 야근을 했던 이수님 씨 퇴근을 하는 길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예, 당신이에요? 여기요? 중앙선을 넘어 달려오던 자동차를 발견한 이수님 씨. 순간적으로 핸들을 틀어 충돌 사고는 모면했으나 자동차는 도로를 벗어나 얕은 겨울 쪽으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추락 직전 차가 가로수와 부딪히는 순간 의식을 잃었던 이수님 씨는 잠시 후 깨어날 수 있었습니다. 통증은 심했으나 살아야겠다는 생각에 이수님 씨는 자동차를 빠져나왔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사고가 난 도로는 인적이 드문 곳이었고 시간은 자정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주변엔 차 한 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달려오는 구급차를 발견한 이수님 씨. 자신을 구하러 온 것으로 생각하고 구급차로 달려들었던 것입니다. 차는 멈췄고 그 사이 이수님 씨는 차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알고 보니 그 여자분은 교통사고 환자였습니다. 구급차가 달려오는 것을 보고 자기를 구하러 오는 줄 알고 구급차 안으로 달려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우리는 귀신인 줄 잘못 알았습니다. 들어온 건데. 그렇다고 그렇게 차에 뛰어들고 그래요? 아유 많이 놀랬잖아요. 정말 귀신인 줄 알았어. 한여름밤 느닷없는 교통사고 환자와 복통 환자를 동시에 병원으로 급히 후송 구조하였던 것입니다. 엄마는 시장 가셨어. 언제 오신대? 몰라. 말 안 하고 가셨어? 방과 후 집으로 돌아온 미숙과 미선. 비디오를 보던 언니 미숙의 눈에 텔레비전 앞에 놓인 라이터가 보였습니다. 아버지가 두고 간 라이터. 이 라이터 때문에 자매는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나성을까지 좋은데? 인천 연수동 주공아파트 옆 공터. 동네에서 장사라는 김 씨와 이 씨는 술 한잔이 생각날 때면 늘 이곳을 찾습니다. 왜 이러냐? 근데 왜 아니고? 응? 어찌 물 시원찮은데? 가스 떨어진 거 아니야? 내가 쓰던 거 가져왔어. 들어. 가만 있어봐. 쓰던 걸 가져왔더니. 한 번 터지면 무섭게 폭발하는 부탄가스. 야야. 다 썼다고 생각되는 부탄가스통 안에는 작은 양이지만 가스가 남아있기 때문에 버릴 때는 반드시 구멍을 뚫어 남은 가스가 밖으로 나가게 해야 합니다. 한편 라이터를 손에 쥔 자매는 엄마가 없는 곳에서 불장난을 하기 위해 가까운 공터를 찾았습니다. 나도 해볼 거야. 안 돼. 내놔. 안 돼. 야, 너 거기 안 서. 내놔. 이선아, 괜찮아? 얘들아 다 조심해.
않아. 네. 괜찮은데 피도 조금밖에 안 났는데 뭐. 여기에 상처 생기면 어떡해? 괜찮아, 안 생겨. 자, 일어나. 야, 너 라이터 어딨어? 라이터? 어디 있지? 저기 있다. 역시 야외에서 숙면가 좋구만. 다음엔 집사람 꼭 야야야야! 니들 위험한 데서 뭐해? 너희들 저기 딴 데 가서 놀아. 어? 아까도 다쳤잖아. 다친 데 괜찮아? 삼겹살을 굽던 아저씨들도 돌아가고 이제 야, 공태는 너도 우와. 자매뿐입니다. 이렇게 신문지가 되게 잘 타. 신이 난 자매는 부지런히 불에 철타는 종이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버린 쓰레기들을 태우기로 한 자매. 부탄가스통을 보긴 했지만 위험하다고는 생각지 않았습니다. 예상대로 쓰레기는 활활 타올랐습니다. 그러나 쓰레기 속에 있던 부탄가스통은 뜨거운 불길에 달구어지고 거봐, 있었습니다. 내가 이런 게 잘 탄다 그랬잖아. 무서워. 괜찮아. 야, 따뜻해. 종이가 막 일어나서 떠나냐. 야. 이것도 뜬다. 시간이 갈수록 불길은 더욱 거세졌고 불기운으로 인해 부탄가스통은 팽창하고 있었습니다. 자매가 불을 피운 지 5분 정도 경과했을 때 마침내 사고는 터지고 말았습니다. 갑작스런 폭발을 예상할 수 없었던 미숙과 미선 온몸에 심한 화상을 입었습니다. 부탄가스가 있는지 모르고 불을 태우다가 5분 전까지 잘 타던 그 흙하고 쓰레기가 갑자기 부탄가스에 불을 붙여서 펑 하면서 터졌어요. 아니, 엄마한테 빨리 가자. 안 돼, 바보야. 엄마한테 혼난단 말이야. 어떡해. 나도 혼나지. 어이 무슨 일이야? 어? 너네 이렇게 다쳤어서 어? 뭐하다가? 그래 아유 어서 됐냐? 너 빨리 와. 이거 얼른 열 시켜 빨리. 야 이거 문지르지 말고 살살 위험하게 쪼져. 어? 이렇게. 상황이 어쩔 줄 몰라하는 경비 아저씨와는 달리 자매는 오히려 침착했습니다. 직접 어. 아참 그렇지. 아이고 알았다. 에? 예, 119죠? 예, 여기 연수동 주공 2차 아파트인데요. 신고를 접수한 인천 남동공단 소방서 구급대가 즉각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여기에요. 여기 일로 오세요. 이곳이네요. 어린이가 화상을 크게 입었거든요. 아, 저희들이요? 잡아야 돼. 예. 많이 아프겠다. 어디서 그랬어? 어? 좀 씨를 거야. 따갑더라 좀 참아. 화상 환자가 생겼을 경우에 그 흐르는 찬물에 환부를 시켜주는 게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손쉬운 응급처치법이 되겠습니다. 동생 미선의 얼굴은 화기로 인해 열이 올라 있었고 물집이 생기려 했습니다. 한편 언니 미숙은 얼굴도 문제였지만 다리의 상태가 특히 심각했습니다. 응급처치를 마친 대원들은 자매를 가까운 화상 전문 병원으로 이송하기로 했습니다. 따갑지? 아저씨, 우리 병원 가는 거 아니죠? 아저씨, 얼굴에 흉터 남는 거 아니죠? 흉터 생기면 나 커서 미스코리아에 못 나간단 말이에요. 아, 이놈아 지금 그게 문제야.
부탄 가스통을 버릴 때는 반드시 분리수거하고 꼭 송곳 같은 걸로 구멍을 뚫은 다음에 버려야 되겠습니다. 구멍을 안 뚫고 버렸을 때는 쓰레기를 태우다가 오늘처럼 부탄 가스통이 터져서 하상을 입는 사고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고 후 한 달간 입원했던 미선과 미소. 상처 치료와 함께 순간의 방심이 큰 사고를 일으킨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